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수익의 정석,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50분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또 세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무려 10차례의 기준금리 동결인데요. 이 배경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들과 함께 또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감도 더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또 우리 시장 저희가 또 잘 잡아가야 될 테고 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업종들과 테마들을 잘 포착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러한 전략들 잘 세워보시고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방향성을 좀 달리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1%대 하락 연출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빨간불 켜내고 있지만 양시장에서 지금 개인만 나홀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또 오르는 업종들은 좀 뚜렷한 편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전선 관련주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좋았지만 오늘 금요일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장 속에서도 반도체와 전선 관련주들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전날 이제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주가가 4%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 위주로 국내 시장에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보다는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중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관련 슈퍼 사이클이 과연 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반도체주 내에서도 어떤 테마와 이런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 구리 가격이 연일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전선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선 공급, 구리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구리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구리 가격 급등과 함께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역시나 좀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다음 주 시장에서 저희가 좀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들과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지 포착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포착 테마 같은 경우 저출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총선 이전에도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정책적인 이견이 없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정책 같은 경우에 저출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선이 지금 끝났지만 끝난 이후에도 또 저출산과 관련된 공약들이 시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저출산 관련주의 시세가 들어와 줄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출산율이 지금 2023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0.72명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이런 지원들도 있지만 대기업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별 이슈로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60% 정도 받게 되지 않는 품절주라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또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오늘의 저출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 모셔보고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니까요. 한 1분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정석 2부에서는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보고 더욱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부터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이 연일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야 조금 반등을 나오는가 싶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네. CPI, PPI 발표가 이번 주에 됐죠. 이틀 전에 그리고 어제 CPI, PPI 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하면 어떡하나 라는 잠깐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테지만 이게 계속 CPI가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긍정적입니다.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지표 자체가 무슨 의미냐, 결과적으로는 CPI도 PPI도 생산자 물가가 낮으면 소비자 물가도 차츰차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먼저 PPI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천천히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기준금리 인하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총선이 있었죠. 네. 총선에서 제가 이게 지도를 쫙 봤는데 기준금리 딱 나오고 있는데 10번째 동결. 자, 제가 이거 보고 동결하는 거 괜찮죠. 그만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꼭대기를 찍은 거예요.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이제 나락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쭉쭉 빠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총선에서 제가 지도를 쫙 봤는데 색깔이 오른쪽 왼쪽 극명하게 쫙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참 힘들겠는데 색깔이 아름답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보고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참 쉽지 않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오른쪽 왼쪽이 색깔이 아름다워요. 근데 더 웃긴 게 중간에 보시면은 충청북도인데 중간에 제가 눌러봤거든요. 네. 눌러봤는데 오른쪽 왼쪽 거기 또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를 그 오른쪽 그 충청북도에 안에 들어가시면 또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다. 여기 참 신기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완벽한 대칭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약간 조금 아쉬운 게 됐습니다. 그 여소야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 약간 조금 찬바람 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금투세 자체가 약간 이제 좀 여쪽에다가 힘이 실려야 금투세 폐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와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야당 쪽으로 거의 많은 의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국내 증시 어떡하나 하고 딱 봤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주면서 보합권까지도 올라와 준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여당과 야당의 그 정책적인 것들의 공통점, 교집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을 하면은 힘든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누구랑 한다? 저 오치열과 함께 하시면 수익을 정석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를 이제 한 시장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사실 총선 전후로 이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전망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시장과 이제 관련된 공약 같은 경우에도 공약 자체에서도 여야의 차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이제 시장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또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도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좀 고민 해결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역시 양 지수 자체도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어쨌든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전문가님.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뭐 CPI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어제 발표된 PPI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좀 시장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다우 빼고 다 올랐죠.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또 4%대 주가 상승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상승하는 올랐어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호황기가 왔다. 온다. 그쵸. 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연초부터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반도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봐도 긍정적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대기업들이 조금씩 인수를 많이 해가면서 네. 날아갈 애들은 뭐 상폐하거나 힘이 없어진 애들은 다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외에 괜찮은 애들은 큼직하게 올라서거나 아니면은 인수가 다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CXL 한다, 뭐 유리기판 뭐 이슈가 네네. 나온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와도 결과적으로는 싹 다 반도체잖아요. 다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뭐 전력 수요가 뭐 높아져가지고 뭐 구리다 뭐다 전력 생산량 뭐 원전 해야 된다, 뭐 친환경 해야 된다, 뭐 왔다 갔다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전력 트래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UAM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싹 다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말 한마디 젠슨 황이 네. 사인 한번 승인한다 한번 했다고 갑자기 8만으로 쓱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야, 향후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는 계속 긍정적이긴 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네.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로 또 반도체 그쵸. 안에서의 새로운 맞아요. 테마로 또 유리기판 주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엄청 정말. 올랐잖아요. 네. HB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근데 네. 이 유리기판이 언제 상용화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야 유리기판 새로운 신소재 이거 네. 난리 났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추가 매수하고 더 불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네. 고점에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빨라도 유리기판 상용화 아무리 빨라도 2026년입니다. 2년이 남았어요. 2년이. 네네. 정말 빨라도. 하지만 지금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많아요.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막 그 주가 부하향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선반영일 뿐이다. 그 이슈에 따라서 미리 먼저 슈팅이 나오는 것뿐이다. 네. 사실상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과장을 조금 더해서 네. 예전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이거 백신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막 몇천 %씩 올랐습니다. 네. 이런 거와 같은 지금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사업 영위하고 있다, OLED 하고 있는데 다른 쪽 같이 신소재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무작정 오르고 있습니다. 네. 무지성으로. 이런 것만 봐도 반도체 섹터 굉장히 현금 흐름 괜찮고 유보율이라든지 돈 잘 벌고 있고 굉장히 괜찮은 애들은 쭉쭉 꾸준하게 상승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에 막 오른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업도 한번 고점 찍히면은 탈출하려면 5년,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 꼽아서 드릴 거예요. 차라리 그런 저점에서 이제 네.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을 잡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테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야 반도체 사라 하면서 나도 사야 되나? 네. 누구는 뭐 몇 % 먹었다는데 이런 것들에 네.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업종 중에서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테마로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 시장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현 구간에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새로운 투자의 관점으로는 조금 지향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내 포트에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종목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네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이러한 전략들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까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뭐 앞서서 이제 오늘 총선 이후에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업종과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심각하죠. 이쪽으로 좀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총선 전에는 사실 저출산 관련주들이 반짝 좀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한 달 전쯤에 잠깐 오르고 그 이후로 쭉쭉쭉쭉쭉 빠졌어요.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사실 야당에서 네, 이렇게 여당에서 네. 좀 여야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여소야들 이제 여당에서 네. 좀 추진을 했던 이런 원전이나 이런 금융 쪽 부분들이 좀 많이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여당에서 했던, 전문가님.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렇게 네. 크게까지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네. 우리나라가 안 올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로 이 우스갯소리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네. 한 50년 있다가는 북한에서는 그냥 두 발로 슬금슬금 걸어와도 남한에는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아무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사도 봤어요. 뭐 국가 소멸 위기다라는 정말 예. 그런 이야기도 봤거든요. 실제로 네. OECD 국가에서 그 출생률이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출생률이 1위 이하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위기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자면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출산율이 2023년도에 0.72. 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OECD 국가에서 뭐 어디 이스라엘이었나? 이스라엘이 한 3명 정도가 나와요. 네. 와, 이걸 보고 여기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그거 외적으로도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중국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인도는 아직도 치고 올라가고 있죠.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출산율,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잃을 게 없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왔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면은 1년에 한 3번, 4번 여행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거 아이를 낳으면은 한 번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녀 말고 나에게 투자를 하자. 네네. 이런 분들도 많고 뭐 딩크족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여당 야당이 누가 어떻게 뭐 집권이 되든 지금 결과적으로 그 정책들이 힘을 나중에 쓸 것이냐 못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산율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100%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군대 가려고 해도 군대 뭐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지원율이 높아서 군대를 몇 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는 군대에 몇 년 더 복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예비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군복무 기간이라든지 그러면 이제는 여성 징병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쪽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하나하나 잡고 있는데 국방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불안 요소들도 있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일단 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죠. 일단 그
인간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생산 가능 불가능 인구들이 이제 고령화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내도 야 우리 몇십 년 있다가 우리 연금 받을 때쯤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팩트예요. 국민연금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세금 몇 퍼센트 더 내고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야 저기 동아시아 저기 나라처럼 안 되려면은 우리 지금부터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고 우리나라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팩트인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슬슬 해볼 텐데 자 여당 야당 모두 다 저출산 정책이 있었죠. 네. 원래 이제 뭐 경제라든지 뭐 수소 경제라든지 아니다 원전 좀 해야 된다 아니다 뭐 다른 걸 해야 된다 나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든 아니 야 애는 낳아야 돼 애는 낳아야 된다. 팩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인구부를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 똑같은 겁니다. 네네. 똑같이 인구부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국힘에서는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자, 저기 옆 나라 보면은 지금 그 아빠 휴가 8주였어요. 네. 2달이죠. 8주였는데 이거를 몇 개월로 늘리는지 아시나요, 군님? 어마어마하게 늘립니다. 네. 8주짜리를 몇 개월로 늘렸을까요? 1년 이상으로 늘렸나요? 아, 1년. 네. 그 미래를 내다보신 것 같은데 네. 1년까지는 좀 힘들고요. 아, 그래요? 유급 휴가인데 네. 그래도 네. 6개월로 늘렸습니다. 6개월로 늘리는 네. 방안을 진행을 한다. 예, 제가 어디 나라라고 싹 들었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빠 휴가라든지 왜냐하면은 그 엄마는 당연히 휴가를 내고 몸이 이제 좀 성치 임신을 하게 않으니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네. 되는데 아빠는 이제 사회적으로 너가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이 좀 있거든요. 요새 좀 다르긴 네. 하지만 요새 좀 다른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네. 예전에 근데 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있으신 네. 그런 회사에서는 야 와이프 보고 보라고 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 휴가를 의무화를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정책을 계속해라.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그 허경영 의원이 네. 예전에 그 전에 의원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를 한 자녀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원을 하겠다. 해주겠다. 지원을 하겠다. 네. 그거를 지금 어디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야 중에요? 아니요. 의원님? 지금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그 지역 인구 소멸이 이제 맞아요. 너무 심각한 그런 지역들에서는 지자체 내에서 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에 말했던 네. 허경영 씨가 말했던 1억 원 지원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딘지 알고 그래요? 계시나요? 전남, 뭐 경남 이런 쪽이지 않을까요? 전남이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요? 0.99로. 네. 0.99로 1에서 뚝 떨어졌는데 어쨌든 출산율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들이 우리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현재 1억 원 지원을 하는 곳이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인천시 살기 좋습니다. 인천시로 오셔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20세까지 만 18세였나 19세였나 그때까지 네. 천천히 주기적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물론 그 전에도 한 6천, 7천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2, 3천 정도를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그리고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거의 뭐 공기업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뭐가 있냐? 사실상 여당이 집권을 하든 야당이 집권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가 네.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온 통틀어서 잡아야 하는 게 출산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데 내년 합계 출산율 추이가 0.68입니다. 0.6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 자연 소멸을 한 지는 꽤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쭉쭉쭉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많은 분들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 합계 출산율이 2026년에는 0.59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0.59명까지 떨어지, 그러니까 0.5대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명이 만나서 어쨌든 낳지를 않는 그런 네, 시대가 네, 오게 네.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런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표라든지 우리나라 2023년도 인구 그 출산율 추이를 본 그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께서 와, 한국 망한 거 아니냐, 이거 한국이 완전 망했다고, 이거 오마이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많은 그런 방송에서도 이미 동아시아에 있는 저기 그 작은 나라, 일본 옆에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맞아, 그 나라, K-팝 한류 나라, 그 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순을 밟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뚝뚝 떨어지면서 사실상 GDP가, 우리나라 GDP가 한 네. 1.2, 1.3 이렇게 그 저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일본이 1점 초반대 진입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처럼 똑같은 수순을 밟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도 지금 저출산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먼저 빨리 최대한 하자. 저성장 구간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 야당, 정부, 뭐 국가 뭐 뿐만 아니라 뭐 네. 지역사회, 기업들 모두 다 정책을 지원을 하면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바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 뭐 깨끗한 나라, 뭐 삼성출판사, 제로투세븐, 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꿈비, 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있는데, 거기 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아이들 뭐 그 스킨케어라든지 네네. 뭐 애기들 의류라든지 그런 육아용품. 것들을 판매를 하는 네. 그 유아용품들을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총선 끝나고 어제장에 반등을 살짝 했습니다. 네네. 오늘장에서도 살짝 올라왔다가 약간 빠졌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역시나 여야 상관없이 반드시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큰 슈팅이 있을 종목이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과의 이제 전쟁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슈팅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심각한 사회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를 하나는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유모차보다도 계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료 이런 수치적인 부분으로도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출산율이 이제 역대 최저치 0.72명 정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출산율은 0.6명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한 번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냐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에 못 미치는 그런 국가로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출산율 하락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여야에서 정책적인 이견 없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정책 과 관련된 부분이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책 마련을 지원을 하고 좀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외에도 또 지자체나 이런 기업들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방안과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서,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
공약주, 저출산과 관련된 공약주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또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좀 볼 때 이런 테마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 그쵸.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스킨케어나 아이들 의류 같은 이런 유아용품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삼성출판사 이런 교육 쪽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콘텐츠, 예전에 뭐 핑크퐁 관련해가지고 또 많이 아기상어 오른 뭐 종목들도 귀여운 거. 많잖아요, 전문가님. 저희 그쵸, 그쵸. 어떤 테마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좀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일단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교육이라든지 콘텐츠 네. 그리고 유아용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셋 중에 그래요? 아무거나 하나 그럼 좀 정도 가져가면 지워주세요, 좋아요. 전문가님. 지워달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자, 네. 지워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교육과 콘텐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교육과 콘텐츠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유아용품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유아용품은 반드시 사야 되는 거. 그리고 콘텐츠라든지 아기상어 뭐 이런 것들, 핑크퐁 네. 좋은 교육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방식마다 다 다른데 안 보여줄 수 있잖아요. 태블릿 절대 못 보게 하고 집에 TV 없애고 한쪽에다가 책장만 놓고 하시는 부모님 계십니다.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핑크퐁은 선택이다. 하지만 유아용품, 스킨케어, 옷 안 입힐 거예요? 입혀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필자재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많죠. 뭐 기저귀도 있고 뭐 네. 스킨케어도 있고 뭐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쭉 훑어봤는데 이 중에서 차트가 제일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오, 지금 네, 안에 차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안에 있어요. 안에 어차피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에 쓱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녀석을 꽂아왔다. 차트를 먼저 이례적으로 제가 차트 먼저 쓱 보겠습니다. 차트, 네. 차트가 왜 차트를 제가 좋다라고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둘 중 하나예요. 죽거나 살거나. 예, 죽음으로 날아가고 가는 역배열로 바뀌어가지고 쭉쭉 빠질 건지 네. 아니면은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이런 종목 가지고 오시면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 상방 압력이 더 큰 종목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거 B 전문가님 안 되는 자, 거예요. 삐삐삐. 네. 자, 일단 이 종목이 네.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 왜 하락할 수도 있는 네. 건데 왜 가져왔냐? 사실상 이 종목은 차트를 쭉 늘려보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차트를 좀 좁게 그 준비를 해왔지만 차트를 쭉 늘려보면은 네. 횡보를 크게 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오. 횡보를 크게 하는데 네. 그 횡보 박스권 구간의 저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저점 자리입니다. 네네. 예, 저점 자리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크게 올렸다가 거기에서 조금 빠지건 조금 낮은 그 생각보다 상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횡보를 크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자리를 다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더 눌린다라고 하면은 세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공략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때쯤부터 공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정치 테마주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정책 지원상 안 하면은 나라 망하겠구나 싶어서 이런 애들이 부각을 안 받으면은 이제 부각을 받을 녀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저출산 장려 정책을 출산 장려 정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차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제가 재밌는 거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앵커님. 네. 자, 우리나라가 그 사실상 종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쟁을 거의 끝낸 상태잖아요. 휴전이긴 한데 네.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70년 됐죠. 네. 70년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쟁 중인 국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 출생률이 네. 몇이 되는지 아세요? 거기도 일이 안 되나요? 일 거기는- 정도 되나요? 거기는 전쟁 네. 중이라서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져서 출산율이 1.2 정도 됩니다. 1.2. 그래도 1.2 정도 되고.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네. 훨씬 높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1970년도에 네. 1년에 딱 태어났던 자 이거 표 나온 김에 봅시다. 자, 전쟁 여파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러시아. 한국이 0.78인데 러시아가 1.45입니다. 1.45.
세계 출산율은 2.4명 아주 그 나라가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도 자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23만 명을 낳았어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19만 명을 낳았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와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를 했을 때 훨씬 우크라이나가 더 아이를 많이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970년도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막 끝나는 그런 시기에 100만 명을 낳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한 50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네. 한 47만 명가량. 그런데 지금은 2023년도는 23만 명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절반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또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가 40년이 걸렸거든요. 네.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50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줄어드는 데는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치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것만 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합계 출산율 2026년 0.59명을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네. 충북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그리고 경남도 그렇고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직속 저고위가 있습니다. 저고위가 뭐냐? 아신 분들은 아실 거고 하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령사회위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출산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고령사회 실버 세대들의 지원을 최대한 해가지고 편안하게 돌봄 같은 거를 지원을 하는 그런 그 기업 그겁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인데 네. 그런데 이 저고위를 격상을 해서 인구 위기 대응부로 명칭을 바꿔서 신설을 하는 게 어쩌겠냐라는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쪽에서 나왔었는데 여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야당도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에 나왔었던 뭐 꿈비라든지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 있잖아요. 이 모든 섹터들이 지금 가격보다 최소 1.5배 이상 스피디하게 올라갈 겁니다. 빠른 네, 최소 속도로. 1.5배 이상.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꿈비, 뭐 어디 삼성출판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단기적으로 초고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문가님, 이 네. 사실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일단 잘 잡아야 되고 이런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그쵸.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적인 뭔가 모멘텀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속성이 없을 겁니다. 네, 단기적인 슈팅이 어느 네. 정도로 한 30-40% 정말 빠르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힘이 실리고 공론화가 많이 되게 된다. 네. 어느 정도 신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70-80%까지 정말 스피디하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뚝 떨어질 겁니다. 네, 왜냐? 네.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거 문제점 저출생에 대한 문제점 아이를 낳으세요. 우리가 지원해드립니다. 뭘 해드립니다. 막 이런 걸 해도 당장 낫냐는 거죠. 사실상 이걸 보고 우리 바로 아이를 낳자. 네.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사회적으로나 뭐 어디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뒷심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윗골이 달고 내려오거나 슈팅 네.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계단형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매도 라인을 정확하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점 네. 부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언제 들어가도 네. 긍정적인 차트예요. 어. 하지만 매도 잡는 게 가장 네. 중요한 상태다. 자, 매도를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면 지금 현재 5,500원 그 부근 한 5,000원 라인대에 있습니다. 네. 사실상 6,000원 아래서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막 8,500원, 막 9,000원 가까이 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왔었고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약간 조금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태다. 네.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8,000원, 9,000원까지도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7, 80% 여러분들이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뚫고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죽지 않으면서 슈팅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 가지 네. 지표들을 같이 묶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알려준다? 오치열이 제가 삭삭삭 보면서 아 잠깐만 여기에서는 약간 매도를 해야겠다. 트레일링 스탑을 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드리니까 한 분 한 분 궁금하신 분들은 잘 함께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오치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오치열 전문가님이 이제 매주 박스경제TV에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 3시 이 시간 1시간만 딱 출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출산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10분 안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저출산 관련주 지금 바닥을 잘 잡고 박스권 중에서도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저출산 관련주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들을 살짝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우선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도 뭐 육아용품 그리고 교육, 뭐 콘텐츠와 같은 다양한 이런 분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육아용품 관련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도 또 크게는 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꿈비 같은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육아용품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뭐 교육이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육아용품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저희가 소비를 해야 되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를 때도 다른 테마들보다는 더 오를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보도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 출산율이 저출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고 사실 또 작년 2023년 기준으로 0.72명 정도였던 이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6명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자체와 기업들에서도 이런 저출산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출산율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송 공략주 오늘 준비를 해드렸는데 지금 8분 안에 저희가 좀 함께 해주셔야 해당 종목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또 차트적으로 가격적인 전략도 저희가 정확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 그렇게 지속성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테마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5,000원대 부근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6,000원대 아래에서는 저희가 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런 다양한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하고 있고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났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 여야에서 이런 정책적인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해당 종목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9,000원대 전 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네요. 또 아쉽게도 정말 너무 아쉽게도 이제 방송 시간이 6분 딱 남았고 전문가님 이제 금요일 요 3시부터 4시
딱 1시간만 시청자분들한테 찾아뵙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육아용품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 같은 종목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개별적으로 좀 들어와서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방송 네네. 종목 품절주라는 또 투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해야겠다 네. 했는데 자연스럽게 쑥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일단 그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네. 재밌는 게 이제 또 재밌는 건 아니고요 심각한 건데 대기업들의 저출산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기업들의 저출산 정책들 뭐 부영걸업이라든지 쌍방울이라든지 삼성, SK, 현대차, LG 등 육아휴직 관련 그런 이슈들은 당연히 다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특징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무슨 그 지원을 하냐면 네. 이제 남편 그리고 아내 네. 모두 다 난임 그 시술 지원비를 무제한으로 횟수 제한 없이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냥 한마디로 계속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할 테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노력을 네. 해봐라라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대차의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무슨 차를 타겠어요. 네. 나중에 아이를 태어나가지고 아이 크면은 갑자기 이제 뭐 독일 3사 거 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네. 현대차, 기아차 타고 다녀야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큰 부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어떤 기업이냐 네. 보자면 유아 스킨케어 부문 1위 5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스킨케어 쪽에 굉장히 조금 탁월한 네. 기업이다. 네.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가 아이들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애기들이 이제 뭐 태열 맞아요. 이제 태열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PD님이 아이가 있으셔가지고 바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태열 같은 게 막 올라오고 빨갛게 막 올라오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하루 종일 발라줘야 되고 막 이제 기저귀 갈 때 옆에 얹고 막 트고 하면은 막 그 비판템 막 바르고 막 하는데 네. 그런 것들 만들어서 판매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건 굉장히 필수적이고 아이들 옷도 입혀야 되잖아요. 네, 네. 옷을 입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딱 포스터를 찾아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한국 아이가 없어? 한국 아이가 없는 거 보고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쪽으로 약간 풍자한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을 했는데 외국 아이들 귀엽고 네. 예쁘지만 한국 아이들도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의류 관련 사업을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 자,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리자면 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0.72명 그리고 2024년도 예정 출산율이 0.68명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수혜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 이미 결과가 나왔죠. 여당 야당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정책 수혜주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싹 다 밀어줘야 하는 그런 분위기인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정확하게 57% 정도 됩니다. 50%가 넘으면 일단 유통 물량 주식 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60%가량이기 때문에 품절주의다. 이 품절주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오를 때 많이 오른다.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국가에서 인구위기 대응부 인구부죠. 인구부를 신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주로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수익의 정석 생방송 공략주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실제로 된다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아서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품절주라는 점, 최대 주주의 지분이 60%가량 되지 않는 그런 품절주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딱 1분 안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